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264쪽입니다. 관심 있는 내용으로 뉴스 원고 쓰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뉴스로 만들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해본 뉴스 원고를 같이 보고 어떻게 뉴스 원고를 쓰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1번 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내용을 보도할지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뉴스를 만들 때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촬영기자, 프로듀서, 조연출, 진행자,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겠죠. 먼저 취재기자랑 촬영기자는요. 현장에서 그 뉴스거리를 취재를 해오는 사람들이겠죠. 프로듀서, 조연출, 진행자,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은요. 방송국 안에서 뉴스를 제작할 때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어떠한 내용을 정하면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달라지는 점. 2021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점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이러한 점들 여러분들 뉴스거리로 괜찮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전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여기도 나오네요. 가치 있는 정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가치 있는 정보다. 이런 것들도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뉴스를 전하니까요.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쵸? 네. 다음으로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 이럴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알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뉴스로 제작한 다음에 알리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알리려는 내용을 취재하는데요. 여러분들 취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취재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도 한번 쳐볼게요. 네,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실은 그 뉴스의 내용을 정할 때 더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공공성, 그 다음에 공익성, 우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뉴스의 내용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취재를 할 때는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재를 할 때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 친구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한번 꼭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도가 좋아도 취재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한다던가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한다던가 여러 가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도 꼭 주의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뉴스 원고를 씁니다. 오늘 있잖아요. 뉴스 원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뉴스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뉴스로 보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뉴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요, 뉴스 원고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26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65쪽입니다. 그림 가부터 라까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뉴스 주제를 한번 빈칸을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그림부터 같이 볼게요. 가입니다.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뉴스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나도 같이 한번 볼게요.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내용도 한번 제작을 한 다음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다음에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입니다.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사를 한 다음에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노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뉴스로 제작을 한 다음에 알려주면 좋겠죠. 네, 우리가 뉴스 제작을 할 때요.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요. 친구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쵸? 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잘 선정한 다음에 뉴스를 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26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뉴스의 주제를 정하고 어떤 관점으로 뉴스를 만들고 싶은지 짝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겠죠. 뉴스 주제를 한번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취재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뉴스 원고 쓰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본 다음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뉴스 원고 쓰기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먼저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본 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알릴 만한 것을 한번 선정해가지고 뉴스 기사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뉴스 주제는요. 한 땀 한 땀 사랑을 실천해요입니다. 취재할 사건이나 정보는요. 6학년 우리 반에서 신생아 모자뜨기 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 실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는 거예요. 사전 조사 방법. 먼저 신생아 모자뜨기 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참여 방법은 어떤지 그 다음에 모자뜨기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취재 기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적당하게 네,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 취재할 사람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 골라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 원고도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같이 볼까요? 먼저 진행자의 도입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꼭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죠. 마침 땡땡초등학교 6학년 땡 반에서 신생아 모자뜨기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땡땡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행자의 도입 단계에서는요, 이 뉴스에서 어떠한 사건을 다룰 건지, 어떠한 내용을 보도할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자의 보도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 표시는요, 기자고요. 이 표시는요, 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표시는요, 학생. 한번 같이 볼게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땡땡초등학교 6학년 땡반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신생아 모자뜨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도를 시작하고요. 모자 뜨는 장면, 친구들이 직접 모자를 뜨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요.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친구들의 뒷모습 있잖아요. 모자뜨기를 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약간 뒤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신생아 모자뜨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학생,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사로 신생아 모자뜨기를 할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재미도 있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가 다시 묻네요. 모자를 뜨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학생, 안내 책자나 영상을 보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약간 보도 내용으로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떠한 것들 추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기자의 보도 단계에서 추가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모자뜨기 방법을 직접 안내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요, 이 모자뜨기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영상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자뜨기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기자의 보도 단계를 약간 더 풍성하게 한 다음에 약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각자 완성한 모자는 찬물로 세탁을 한 뒤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서 2020년 12월 18일까지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기준에 따라 봉사 확인증 5시간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작은 정성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땡땡땡 기자입니다. 이렇게 기자의 마무리 단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거 정말 좋은 뉴스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요,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하는 형식의 뉴스 기사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취재를 한 다음에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트 정리 방법은? 이란 주제입니다. 취재할 서건이나 정보, 코넬식 노트 정리 방법을 취재해 볼 거고요. 장점이나 활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조사 방법인데요. 인터넷 검색, 관련 정보가 담긴 TV 프로그램이나 책을 찾아볼 거고요. 취재 기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적으면 되겠죠? 취재할 사람은요, 선생님이라고 적기는 했는데요. 이 코넬식 노트 정리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한번 뉴스 원고도 같이 볼게요. 진행자의 도입 단계입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노트 필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땡땡땡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자의 도입 단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자의 보도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요, 이 노트 정리 방법이 뭔지 안내를 하면 되겠죠. 코넬식 노트 정리법은 코넬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워터퍼 교수님이 고안하여 제자들에게 안내하고 자신의 저서에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노트 정리법입니다. 먼저 노트를 제목 영역, 필기 영역, 단서 영역, 요약 영역 등 4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제목 영역에는 과목, 주제, 날짜, 학습 목표 등을 적습니다. 필기 영역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100개 적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나만의 기호, 색깔 등을 활용해서 정리해보면 좋겠죠. 단서 영역에서는 필기 영역에 적은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어나 질문을 적습니다. 요약 영역에는 각 페이지의 필기 영역에 적은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적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노트 정리법을 활용하고 있는 친구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선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 노트 정리법을 안내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 노트 정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방식이지요. 네, 여러분들 우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추가할 만한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코넬식 노트 정리 방법의 예시나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 정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을 면담한 다음에 인터뷰한 다음에 그 인터뷰의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안내를 할 때요. 이 노트 정리 방법을 사용하면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그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면 단서 영역과 요약 영역만 다시 복습을 해도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단서 영역에는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출제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올 방학에는 코넬식 노트 정리법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보는 것 어떠신가요? 땡땡땡 기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자의 마무리 단계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뉴스 원고를 꼭 직접 작성을 해보고요. 점검까지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26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267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 원고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뉴스 원고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에서는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했으면 여기에다가 네,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기자의 보도에서는 면담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네, 여러분들 잘했나요? 이렇게 표시를 꼭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를 활용한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타당한 자료인지, 근거가, 출처가 명확한 자료인지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7번입니다. 자신이 쓴 뉴스 원고에서 고쳐야 할 점을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모호한 표현을 지우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호한 표현을 지우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겠어. 네, 그렇죠. 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뉴스로서 가치 있는 내용인지 이거 중요하고요.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그 원고를 작성했는지 구성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은요. 표현을요,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의 내용이 너무 길게 늘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짧고 간결하고 분명한 것.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뉴스 원고는 뉴스를 보는 사람을 고려해서 써야 합니다.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서 말하듯이 씁니다.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서 쓰고요.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중요하겠죠? 그러면은요, 오늘은요, 이렇게 뉴스 원고 작성하는 거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268쪽입니다. 우리 반 뉴스 발표하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